더위가 한풀 꺾이고 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면 은빛 비늘을 반짝이는 전어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예전엔 흔하디 흔해서 어부들에게 천대받기도 했지만 최근엔 가을철 뼈째 구워 먹는 전어를 맛보지 않으면 한겨울에도 가슴이 시린다는 우스갯소리가 전해질 만큼 최고의 별미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덕분에 없는 것 없이 사시사철 다양한 수산물들로 가득한 항구의 시장에서도 해마다 가을이면 전어가 터줏대감 자리를 차지합니다. 전어 왜 가을 게 맛있어요? 가을에가 살이 제일 통통하고 구우면 기름지고 아, 고소하고 맛있어요. 사실 뭐 사시사철 요새는 제철 무슨 생선이라고 따로 구분 안 지을 만큼 만날 수는 있는데 그죠? 네, 9월, 10월달 전어가 제일 맛있어요. 아, 그때가 제일 맛있어요? 네. 근데 그 맛있는 거 왜 며느리는 안 준대요? 딸만 주고. 여튼 이 전어 맛있는 거 고르는 방법 같은 거 있을까요? 이제 회로 드실 거면은 네. 살아있는 전어 앞에도에서 나오거든요. 어, 거기 이제 전어들 싱싱한 거 파딱파딱 뛰고 네. 등이 푸르고 등이 푸르고. 네. 예. 그런 거 이제 골라서 드시면 돼요. 일단 회는 그렇게 먹어야 되고 네. 굽는 것도 역시 굽는 것도 역시 신선도가? 등이 푸르고 네. 눈이 맑아요. 눈 맑았고. 예. 여튼 자 가을 전어 저도 며느리기도 합니다. 딸이기도 하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위를 먹을까요? 짜잔 이렇게 소장에 찍어서 자 지금 나와 있는 며느리 먹겠습니다. 와 이게 사각사각이란 말이 딱 맞죠. 가을 제철 전어 드시고 입맛 다시 한번 불고 보시면 또 어떨까 싶습니다. 가을이에요. 전화가 왔습니다. 야, 한번 드셔볼게요. 와 이게 사각사각이란 말이 딱 맞죠. 어쩌면 이렇게 사각사각 맛있어요. 가을의 시작과 함께 온몸 가득 통통하게 살을 채우고 우리 곁을 찾아오는 전어. 가을철 원기를 잃기 쉬운 사람들에게 영양을 전해주고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으로 미각을 깨워주는 기특한 생선이 바로 요 전어인 거지요. 집 나간 며느리는 물론 전국의 미식가들을 유혹하는 이 전어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바다 수온의 상승으로 전어철이 일찌감치 시작이 된 건데요. 덕분에 원조 전어 마을로 통하는 하동 술상항 사람들의 손길도 바빠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가을 생선이 아니라 가을을 부르는 생선으로 통하는 이 전어를 만나러 술상항으로 떠나봅니다. 한반도의 젖줄 섬진강과 남해 바다가 만나는 곳. 강 같은 바다를 품은 술상항에 전어가 찾아왔습니다. 전어가 술상길에 얼마나 맛있냐. 말은 거짓말해도 먹어보면 확실하거든. 늦여름에 등장해 가을을 부르는 생선. 반짝이는 은빛 비늘과 온몸 가득 고소함을 채우고 돌아온 가을의 전령사. 가을 전어는 집 나간 며느리도 들어온다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한번 오세요, 전부 다. 다섯 마리다. 전어를 만나러 하동 술상항으로 향합니다. 경상남도 하동군. 민족의 영산 지리산을 따라 흐르는 섬진강 하구에 위치한 고장인데요. 대한민국 산하를 장장 212km나 휘감으며 흐르는 섬진강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르며 남해로 흘러듭니다.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바로 건너편에는 전라남도 광양시 다음면입니다. 그리고 실제 다음면은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학군이나 모든 생활권이 우리 경남 하동의 생활권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남 광양시와 우리 하동은 또 한 5년 전에 자매도시의 그런 결연도 맺었습니다만 한 가족과 같은 그런 영호남을 나누는 것이 섬진강이라면 모이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노래로 더 유명한 화개장터. 없을 건 없어도 있을 건 다 있는 그런 참 전국에서 유명한 장터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전국의 5대 시장으로 유명했고 지금도 옛날처럼 그런 그 전통시장은 열리지 않습니다만은 상설시장으로 변모를 해서 상설시장과 전통시장과 그 변모를 시켜서 지금도 뭐 주말뿐만 아니고 평일에도 많은 관객들이 찾는 그런 시장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다하고 있고. 화개장터에서 섬진강을 따라 1시간. 푸른 들판과 바다가 어우러진 소박한 포구, 술상항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좋은 조건 덕에 사계절 풍성한 수산물로 넘쳐나는 곳입니다. 특히 늦여름이면 잊지 않고 찾아오는 이 녀석, 전어가 술상항의 효자 생선이죠. 산란을 마친 어미고기들을 비롯한 이제 새끼 고기들이 그 산란을 마치고 먹이 섭취를 위해서 내만 특히 하구역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활발한 먹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하동 같은 곳은 섬진강의 이제 하류 지역이고 그 민물과 담수가 만나는 천혜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죠. 그곳에서 전어가 많이 또 산지로서 유명하며 생산량이 많습니다. 조상 대대로 전어를 잡아온 술상마을. 하지만 고소에는 전어가 하동이 아닌 곤양현의 토산물로 기록돼 있습니다. 100년 전까지는 이 하동의 진교, 술상, 중평지구가 그 곤양현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곤양이라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 최근에 그 술상 지역이 이제 하동으로 편입되면서 그래서 이제 하동 전어 또 술상 전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지가 전어는 옛날부터 곤양현에 속해 있을 때부터 전국에 뭐 참 많이 알려지기도 했지만은 많이 그 전어를 맛보기 위해서 많이 찾아왔습니다. 전어 마을로 통할 만큼 유명한 항구답게 50여 척의 배들이 전어를 잡는데요. 항구에 배가 들어올 때마다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배에서 전어를 옮겨받고 저울에 무게를 단 후 수족관에 넣기까지 긴박한 전어 수송 작전이 치러지는 거죠. 전혀 저거는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빨리 옮겨야 되기 때문에 물에 빨리 넣어야 되니까 수족관에다가 빨리 갖다 넣어야 살거든요. 스트레스를 쉽게 받아 금방 죽어버리는 전어. 그 특성 탓에 술상항에서는 수협 대신 항구에 위치한 마을 공동 판매장에서 직접 전어를 보관 판매합니다. 양이 많을 때는 남해 광양 등지로 팔려나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이곳에서 소진되죠. 마을 공동으로 판매하다 보니 어민들 간의 경쟁이 사라져 전어 가격 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돼.
전어는 육지 올라오면 빨리 죽기 때문에 바로 잡아온 자연산을 여기에 이어가지고 싱싱한 것을 오시는 손님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수요까지 나가면은 그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여기서 직접 바로 그 산지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수입해서 위탁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잡은 싱싱한 전어를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술상마을 전어 판매장. 늦여름부터 늦가을까지 전어철만 되면 전국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 덕분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곳인데요. 내가 좀 맴매한 게. 주말이나 휴가철에는 자리가 없거나 전어가 부족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사천 삼천포에서 왔습니다. 아, 삼천포에서 왜 여기까지 전어를 드시러 오셨어요? 아, 요즘에 자연산 전어가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여기가 자연산 전어가 있어서 왔습니다. 가을 전어는 집 나간 며느리도 들어온다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한번 오세요, 전부 다. 집 나간 며느리는 물론 전국의 미식가들까지 불러 모으는 전어는 해가 뜨고 질 때만 활동하는데요. 때문에 술상한 사람들은 전어철이면 단잠을 포기하고 새벽바다로 향합니다. 여름철 산란을 마친 녀석이 살을 찌우는 7월 말부터 10월까지가 본격적인 전어철이죠. 주 산란기가 5월에서 6월인데요. 그때 이제 산란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산란하기 위해서 영양을 다 소모한 그 어미들이 그러면서 내만으로 들어와서 이제 먹이를 섭취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그 영양분을 굉장히 많이 그 축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가을 이제 8월에서 10월 사이에 굉장히 많은 영양분을 섭취하게 되면서 맛있는 그 맛이 나는 지방 성분이 몸에 많이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가을철에 그 다른 그 겨울보다도 그 지방 함유량이 3배 이상 이렇게 늘어나죠. 특히 가을 전어는 지방량이 많아지면서 꼬리가 황금색으로 변하는데요. 가을의 황금 전어가 산란을 앞둔 봄보다 지방량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가을 전어의 맛이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게다가 술상항의 전어는 노량바다와 사천만이 합류하는 거센 조류 지역에 서식하기 때문에 더욱 살이 쫄깃하고 영양가가 높은데요. 일반적으로 전어잡이에 사용되는 정치망이 아닌 유자망으로 잡아올립니다. 저거는 원래 때려 다니기 다니면서 잡을 때는 굉장해. 코코피 꽃피가 올라온 게나. 안 잡을 때는 저리 건물이 한 200m는 못 내도 한 150m. 안 잡을 때는 2마리도 잡히고 없을 때도 1마리도 없을 때도 있어. 그물에 걸린 것을 털어내지 않고 일일이 손으로 떼어내니 상처도 적고 씨알도 일정해 더욱 귀한 대접을 받는 술상항 전어. 온다. 하지만 올해는 어획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는데요. 남해안을 뒤덮은 적조 때문입니다. 작황이 좋을 때는 하루에 한 400kg 이상씩 잡아왔는데 현재는 그 바다 산이 적조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그 어항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8월 하순에 접어들면서 차츰 적조가 물러가고 온다. 뻘밭에 엎드려 있던 전어가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노부부의 얼굴에도 다시 웃음이 찾아왔습니다.
와, 딱 살아가요. 타닥타닥하게. 진짜 좋다. 이 전에가 술상 전에 얼마나 맛있는지. 이딴 데 전에보다는, 아니, 우리 부락에 내가 이 산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좌우에 전라북도 전에하고 이 전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사람이 말은 거짓말해도 먹어보면 확실하거든. 봄은 서해의 조기둔벙, 가을은 남해의 전어둔벙이라고 할 만큼 으뜸으로 치는 남해안 전어의 맛. 육질이 쫄깃하고 뼈가 부드러워 뼈째 썰어 먹는 것이 일품인데요. 오이, 고추, 깻잎 등과 함께 넣어 버무려 먹는 회무침도 빼놓을 수 없는 별미입니다. 그냥 초장에 찍어 먹는 전어회와는 또 다른 맛을 즐길 수 있죠. 전어는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뭐 참기름이나 기름 오일 종류를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그냥 담백하게 뭐 콩가루라든가 아니면 뭐 각종 야채를 넣어서 비벼 드셔도 되고, 또 전어는 구워 드시는 것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가을 전어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 라는 속담은 전어 구이에서 비롯된 건데요. 돌아온 며느리가 문 잠그고 먹는다는 말이 이어질 정도로 전어 요리 중 가장 뛰어난 맛을 선사합니다. 깨가 서말이라는 머리부터 꼭꼭 씹어 먹어야 제맛을 느낄 수 있죠. 전어라는 이름 또한 그 맛에서 비롯됐습니다. 귀족과 천민들이 그 돈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사 먹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전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그 유래를 생각해 보면 옛날부터 그 기름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국민 생선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버릴 것이 없는 전어는 젓갈로도 담가 먹습니다. 잡히는 대로 툭툭 썰어 넣는 전어젓, 위만 따로 모아 담그는 밤젓, 새끼를 통째로 염장한 엽삭젓, 그리고 내장으로 만드는 속젓까지. 전어 한 마리로 다양한 젓갈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할머니 드세요. 드셔야죠. 이거는 전어 내장은 쌉스러운 맛으로 잡수고 또 맛이 있고, 이거는 전어 젓갈인게 이거는 또 전어 젓갈이 참 맛이 있고, 그래 그래 알고 잡수 있어. 전어 젓갈은 전어가 귀하던 시절 1년 내내 그 맛을 보기 위해 만들어낸 지혜인데요. 전어 구이 못지않은 밥도둑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제 요새 담아놓으면 내년 요때 무도 좋고 가실에 무도 좋고 그래. 늦여름에 찾아와 벼가 익을 무렵이 되면 맛이 최고조에 달하는 전어. 올해도 계절의 변화를 알아채고 찾아온 전어 덕분에 바다엔 은빛 물결이. 육지엔 고소한 전어구이 냄새가 가득한데요. 싱싱하면서도 담백한 가을의 전령사. 전어가 있어 더욱 행복한 한국. 하동 술상항입니다.
기능을 충분히 다하고 있고 화개장터에서 섬진강을 따라 1시간. 푸른 들판과 바다가 어우러진 소박한 포구, 술상항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좋은 조건 덕에 사계절 풍성한 수산물로 넘쳐나는 곳입니다. 특히 늦여름이면 잊지 않고 찾아오는 이 녀석, 전어가 술상항의 효자 생선이죠. 산란을 마친 어미고기들을 비롯한 이제 새끼 고기들이 그 산란을 마치고 먹이 섭취를 위해서 내만 특히 하구역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활발한 먹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하동 같은 곳은 섬진강의 이제 하류 지역이고 그 민물과 담수가 만나는 천혜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죠. 그곳에서 전어가 많이 또 산지로서 유명하며 생산량이 많습니다. 조상 대대로 전어를 잡아온 술상마을. 하지만 고소에는 전어가 하동이 아닌 곤양현의 토산물로 기록돼 있습니다. 100년 전까지는 이 하동에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바로 건너편에는 전라남도 광양시 다음면입니다. 그리고 실제 다음면은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학군이나 모든 생활권이 우리 경남 하동의 생활권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남 광양시와 우리 하동은 또 한 5년 전에 자매도시의 그런 결연도 맺었습니다만은 한 가족과 같은 그런 영호남을 나누는 것이 섬진강이라면 모이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노래로 더 유명한 화개장터. 없을 건 없어도 있을 건 다 있는 그런 참 전국에서 유명한 장터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전국의 5대 시장으로 유명했고 지금도 옛날처럼 그런 그 전통시장은 열리지 않습니다만은 상설시장으로 변모를 해서 상설시장과 전통시장과 그 변모를 시켜서 지금도 뭐 주말뿐만 아니고 평일에도 많은 관객들이 찾는 그런 시장으로 며느리 먹겠습니다. 와, 이게 사각사각이란 말이 딱 맞죠. 가을 제철 전어 드시고 입맛 다시 한번 불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을이에요. 전화가 왔습니다. 야, 한번 드셔볼게요. 와, 이게 사각사각이란 말이 딱 맞죠. 어쩌면 이렇게 사각사각 맛있어요. 가을의 시작과 함께 온몸 가득 통통하게 살을 채우고 우리 곁을 찾아오는 전어. 가을철 원기를 잃기 쉬운 사람들에게 영양을 전해주고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으로 미각을 깨워주는 기특한 생선이 바로 요 전어인 거지요. 집 나간 며느리는 물론 전국의 미식가들을 유혹하는 이 전어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바다 수온의 상승으로 전어철이 일찌감치 시작이 된 건데요. 덕분에 원조 전어 마을로 통하는 하동 술상항 사람들의 손길도 바빠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가을 생선이 아니라 가을을 부르는 생선으로 통하는 이 전어를 만나러 술상항으로 떠나봅니다. 한반도의 젖줄 섬진강과 남해 바다가 만나는 곳. 강 같은 바다를 품은 술상항에 더위가 한풀 꺾이고 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면 은빛 비늘을 반짝이는 전어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예전엔 흔하디 흔해서 어부들에게 천대받기도 했지만 최근엔 가을철 뼈째 구워 먹는 전어를 맛보지 않으면
한겨울에도 가슴이 시린다는 우스갯소리가 전해질 만큼 최고의 별미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덕분에 없는 것 없이 사시사철 다양한 수산물들로 가득한 항구의 시장에서도 해마다 가을이면 전어가 터줏대감 자리를 차지합니다. 저는 왜 가을 게 맛있어요? 가을에가 살이 제일 통통하고 어. 구우면 기름지고 아, 고소하고 맛있어요. 사실 뭐 사시사철 요새는 제철 무슨 생선이라고 따로 구분 안 지을 만큼 만날 수는 있는데 그죠? 네, 9월, 10월달 전어가 제일 맛있어요. 아, 그때가 제일 맛있어요? 근데 그 맛있는 거 왜 며느리는 안 준대요? 딸만 주고. 여튼 이 전어 맛있는 거 고르는 방법 같은 거 있을까요? 이제 회로 드실 거면은 네. 살아있는 전어 앞에도에서 나오거든요. 어. 거기 이제 전어들 싱싱한 거 바닥바닥 뛰고 네. 등이 푸르고 등이 푸르고. 네. 예. 그런 거 이제 골라서 드시면 돼요. 일단 회는 그렇게 먹어야 되고 네. 굽는 것도 역시 굽는 것도 역시 신선도가? 등이 푸르고 네. 눈이 맑아요. 눈 맑았고. 예. 여튼 자 가을 전어 저도 며느리기도 합니다. 딸이기도 하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위를 먹을까요? 짜잔. 이렇게 초장에 찍어서 자 지금 나와 있는 전어가 찾아왔습니다. 이 전에가 술상길에 얼마나 맛있냐. 말은 거짓말해도 먹어보면 확실하거든. 늦여름에 등장해 가을을 부르는 생선. 반짝이는 은빛 비늘과 온몸 가득 고소함을 채우고 돌아온 가을의 전령사. 가을 전어는 집 나간 며느리도 들어온다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한번 오세요, 전부 다. 다섯 마리다. 전어를 만나러 하동 술상항으로 향합니다. 경상남도 하동군. 민족의 영산 지리산을 따라 흐르는 섬진강 하구에 위치한 고장인데요. 대한민국 산하를 장장 212km나 휘감으며 흐르는 섬진강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르며 난해로 흘러듭니다.